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 처음에는 약하게 출발을 했지만 점차 갈수록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양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0.33%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그래도 점진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니까 걱정을 한시름 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는 집중을 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는 22일에는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문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두 가지 부문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함께 반영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을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치는 월요일이지만 인사만큼은 반갑게 하면서 출석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태리님도 와주셨고요. 두드림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셨네요. 네,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원준 들고 와 주셨네요. 네,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러브스기님 원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이정섭님 처음 뵙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계좌 좀 구해주님 혹시 꽹님이신가요? 프로필 사진이 꽹님이랑 똑같아서 이름을 바꾸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봄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요. 많은 분들 댓글창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미니 강의라고요. 네, 오늘 제가 미니 강의의 주제가 현대차, 기아 저평가 구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가 총액 순위입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테슬라가 시총이 856조입니다. 그 다음 도요타가 301조입니다. 그 다음 비아디, 포르쉐는 상장하자마자 그냥 시총이 그냥 100조가 넘어가 버린 거죠. 5위가 폭스바겐, 6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7위가 GM, 8위가 스텔란티스, 9위가 BMW, 그 다음은 10위가 페라리고요. 그 다음 11위가 포드고, 15위가 현대차, 19위가 기아. 이런 순서대로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눈여겨보시면 테슬라의 지금 시가 총액이
856조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38조고요. 그러면 테슬라 시가총액의 4.4%에 해당됩니다. 기아는 테슬라의 시총의 3.5%입니다. 제가 PR이나 PBR이나 ROE나 재무상태표나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는 매수 관점입니다. 주가가 워낙 저는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적어도 테슬라의 적어도 몇 프로 정도는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는 7%, 8% 정도. 기아차가 4%, 5% 정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난해 전기차 판매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전기차 판매 대수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BYD가 지난해 전기차를 전체 1083만 대 중에서 187만 대니까 17.3%를 팔았고요. 물론 요 BYD는 거기가 뭐 중국 내에서 팔았겠죠. 테슬라가 131만 대고 12.1%고요. 상하이가 97만 대 9%, 폭스바겐이 81만 대 7.5%. 그 다음 지리자동차, 그 다음 현대차 그룹이 51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 1083만 대 중에서 51만 대를 현대차가 팔았으니까 4.7%에 해당됩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요. 앞에 제가 보세요. 앞에 테슬라가 12%고 현대차가 4.7%잖아요. 이걸 비율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금 현대차의 외국인들의 지금 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2020년 여러분들 3월 20일 날 이날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가장 창궐했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 현대차의 외국인 비중이요. 36%였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20년도 3월 20일 날 외국인의 지분이 현대차가 36%였는데 2021년 6월 15일 날 30%가 무너졌습니다. 30%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난해 3월 15일까지 최저점이 26.30%까지 외국인의 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지분이 지금 지난주까지 29.80%입니다. 조만간에 외국인의 지분이 30%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해 드리냐. 지금 2020년 3월 20일 날 36%의 외국인 지분이 2021년 6월 15일 날 30%가 무너지고 2022년 3월 15일 날 26.30%까지 외국인 지분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이 서서히 지금 올라서고 있잖아요. 29.80%면 저는 빠르면 3월 달 정도 되면 외국인 지분이 30%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외국인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나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미국의 진출이 불가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하고 포드에 이어서 지금 3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향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올해 GV70 전동화 모델이 나오죠. 엘라베바에 지금 아마 생산이 될 그러면 메이드 인 USA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 단계 현대차의 또는 기아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제가 국내 있죠. 국내 제가 이 자동차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왜 제가 이야기해 드리냐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내 지금 자동차 등록대 수가 2,546만 대인데 지난해까지 전기차의 등록대 수가 35만 대입니다. 국내 전체 지금 자동차 2,540만 대 가운데서 35만 대가 전기차니까 전기차 비율이 지금 13%에 해당하잖아요. 국내 전기차가 지금 13%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국내에서 지금 전기차가 판매된 게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여러분 아이오닉 5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 기아 EV6가 두 번째로 팔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현대 전기 중형 세단 아이오닉 6가 팔렸어요. 그 다음 4위가요 기아 리노가 팔렸어요. 테슬라 그 모델 3는요 5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있잖아요.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제가 모든 면을 제가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또는 기아의 주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현대차가 없는 사람들은 현대차는 17만 원대 내려오면 적극적인 매수가 되는 거고요. 기아차도 7만 원대가 내려오면 적극적인 매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17만 원대 적극적인 매수, 기아는 7만 원대 적극적인 매수. 그래서 저는 요 가격에서 매수하면 저는 30% 이상의 저는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나 기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한 이 가격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인내심 있게 여러분들 잘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대차와 기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17만 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기아는 7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러브스기님께서 보내주신 원준입니다. 35,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무증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오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얼핏 댓글에서 우리 러브스기님의 댓글을 봤는데 오늘 계좌가 오르고 있는데 아직 메꿔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슬프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원준이 마찬가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7% 넘게 상승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메꿔야 할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어떤지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원전유라는 이 종목은 재무 구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기업이 부채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원전유라는 기업이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의 열처리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전유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뭐 성장성 초기라고 보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원주는 제가 상당히 제가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는데 충분한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무상증자를 언제 시작을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지난해 7월 달이잖아요. 그죠? 지난 7월 달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상증자를 했지만 장장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 거래량은 충분히 지금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받고 난 이후에 매도할 사람들 거의가 매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원준의 거래량 자체가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전체 거래량이 1,500만 주니까요. 1,500만 주 중에서 최대 주주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동안에 거래량 상당한 거래가 다 터진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결과 수익을 저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저는 구간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께서 보니까 35,000원에 지금 그 10%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국내요 2차 전지라고 하는 지금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는 사실은 테슬라가 불을 지핀 거죠. 제가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테슬라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강의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지금 208달러예요. 그러면 제가 대칭으로 놓고 보면 차트를 대칭으로 놓고 보면은 얼마까지도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요. 22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테슬라가 220달러가 넘어왔을 경우에 국내 2차 전지주의 랠리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3% 정도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2차 전지 여러분들 양극재가 되었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음극재가 되었던 전액이 되었던 분리막이 되었던 동박이 되었던 국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 종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종목은요. 현재 지금 7% 정도 상승세가 나와지고 오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오늘 뭐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이 3만 원대가 무너진 지점이 얼마에서 언제에서 9월 16일 날 정도에 무너졌네요. 3만 원대가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이게가 지금 3만 원이 무너진 지점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22,700원이고요.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자리에 따라 붙지 말고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짧은 조정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한 22,000원 정도. 이 정도에 오면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이 가격에 사세요. 지금 가격에 사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10%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예, 지금 현재 주가가 22,700원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가 추가 매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 한 10% 정도 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35,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한 28,000원 또는 29,000원 정도 되면 딱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예, 28,000원이나 29,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28,000원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2,000원대 미만에서 추가 매수해서 28,000원이나 29,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한 1개월 정도, 한 3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워낙 재무구조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22,000원 정도 구간에서 10%가량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3월 말까지는 보유를 해보자 28,000원까지 갈 만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정리해 주신 만큼 러브수기님 원전 잘 케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뭔가 아들의 이름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이름도 원준으로 되게 어디 유치원에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달까지 잘 케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저의 머리 오늘 더듬이 머리 같다고요? 네, 맞아요. 앞에 더듬이를 2개 달고 왔습니다. 촉을 좀 세워서 열심히 진단해 보려고 더듬이 머리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세금주말님, 원준이라고 하니까 원숭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이 엄마 이응님께서 보내주신 LG 디스플레이고요. 14,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제 수익 전환 중인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올해 들어서 추세 자체를 전환을 한 것 같거든요. 상승 전환을 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6% 오르고 있고요. 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2월 들어서는 하루를 빼고는 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어렵고요.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TV나 또는 휴대폰이나 그죠? 노트북이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것은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보시면 그냥 무리가 없고 이거는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진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상에서 보세요. 주가가 여러분들 여기가 한번 저점이 나왔잖아요. 지금 요 구간에 놓여 있어요. 가장 주가가 지금 저점에 놓여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 하방 경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지수가 급락을 해도요.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딱 하방 경직이 나와 있는 종목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고점에 있는 종목은 지수가 빠지면 좀 많이 하락을 하지만 이미 주가가 지금 다 빠진 자리입니다. 더 이상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기업의 가치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다만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 어려워요. 그러나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이게가 2만 원에서 무너진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돌림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되돌림은 나오는 거죠. 19,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보니까 1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저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좀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이다. 또는 이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 좀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19,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추세가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보세요. 막판에 가면은 이렇게 마지막 발산이 나오거든요. 발산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아마 발산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그러면 한번 발산이 나오면 19,000원까지 한번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19,000원 정도 오면 요거는 매도입니다.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 왜냐? 주가가 11,000원대에서 19,000원 오면 한 80%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1차 매도 목표가 19,000원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1차 목표가 19,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잘 케어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 김원준 가수 모르는데 제가 궁금해서 쳐봤더니 그 노래는 알 것 같아요. 쇼.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진단쇼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봉이님께서 여기 남겨주셨네요.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야. 맞나요? 제가 이거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봄님께서 보내주신 기아고요. 85,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안 그래도 금산 전문가님이 아까 미니 강의에서 강조해줬던 그런 종목인데 기아가 오늘 0.26%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기아 85,000원까지 올라오는 거 가능해 보일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미니 강의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85,000원. 85,000원은 빠르면은 뭐 한 3월 초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85,000원에 지금 15% 가지고 계시는데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요 가격대가 거기가 6만 원대잖아요. 6만 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되는 종목이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짜리가 이 정도 상승세가 나온 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요 기아라는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면은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기아가 훨씬 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아의 전기차를 여러분 잘 보시면 기아의 여러분들 그 EV 지금 6가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보다도 그 모델하고 바로 밑이 요 기아 EV6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미국이나 또는 국내에서 기아 EV6의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아에 보시면은 기아 니로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니로. 지금 요 전기차 상당히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앞으로 저는 지금 내연기관차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앞으로 이제 급속도로 빠르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일단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아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50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아의 시가총액이 이제 31조다? 저는요 이걸 놓고 봤을 때 테슬라의 시총이 850조고 기아가 31조면요. 여러분 이거 거의가 한 3.5% 정도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테슬라는 모든 게 전기차고 앞으로 기아는 내연에서 이제 전기차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주가 너무나 싼 가격에 저는 놓여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분께서 비중이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그죠? 조정받았잖아요. 그럼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얼마 정도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냐면은 7만 원은 아니도 지금은 76,300원이잖아요. 76,600원이니까 여기서 7만 원 아니더라도 뭐 10일 입병선이나 또는 뭐 20일 입병선까지 조정은 예상이 되거든요. 한 72,000원 정도. 저는 이 정도는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5%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20% 가져가는 거예요. 20% 가지고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한 구간이 언제부터 이게서 본격적인 하락에 나왔죠.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그죠? 이 가격대가 거기가 86,000원대니까요. 이 종목, 여기까지는 반등은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72,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전 고점 8만. 제가 이 86,000원은 최소한의 단기 목표가입니다. 좀 길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95,000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 86,000원까지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72,000원 추가 매수 목표가 86,000원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는 72,000원 구간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신 만큼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섭님께서 보내주신 엔캠이고요. 평단가는 87,000원에 보유 비중 20% 갖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엔캠 현재 4%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는 63,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 단가가 8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앞으로 메꿔나가야 할 틈도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엔캠은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엔캠이 2차 전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리튬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 아닌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엠캠 그러면 제 그 조카가 제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거든요. 이 엠캠이라는 종목이 충북 제천에 있죠. 제가 그 보통 이렇게 제가 어디를 한번 가게 되면은 저는 그런 것도 제가 주의 있게 제가 보기 때문에 아마 충북 제천에 있을 거예요. 엠캠이.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전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통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양극재, 그죠? 그다음 음극재, 그다음 분리막, 그다음 전해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양극재 그다음 전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게 한 52% 정도 되고, 그죠? 음극재가 뭐 한 15% 가까이 되잖아요. 분리막이 한 15% 가까이 되고, 그죠? 전해기 한 8%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2차 전지라도 배터리의 구성에 많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양극재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엔캠이라는 그룹이 이 종목이 전해에서 국내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이분께서 지금 87,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기다려주세요. 제가 택도 아닌 주식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업의 수익이, 기업의 이익이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 기업의 하나 단점 자체가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재무구조가 너무나 재무구조가 좋지 못해요. 제가요 굉장히 재무구조를 제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너무나 까다롭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구조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그 하나가 단점이에요.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는,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저에게 재무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공부를 워낙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재무구조 한번 보세요. 이 단기 차익금하고 단기 사채 보시라니까요. 이 단기 사채가 여러분 232억이면 이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게 232억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단기 차익금도 451억. 2차 전지 전액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이에요. 저는요, 딱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비 맞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 종목은 재무구조에 좀 개선을 가져와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6,800억이고 부채가 4,000억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예금이 유동금융자산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좀 위험한 겁니다. 유동금융자산이 없다? 현금성 자산을 좀 가지고 있네. 한 658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거의가
거의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이 재무제표를 제가 보기 때문에 보통 현금성 자산과 유동금융자산은 거의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는 현금성 자산은 658억이고 지금 금융자산은 4억밖에 안 되면 이건 너무나 비대칭이 틀리잖아요. 그죠? 재무구조가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 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요. 주가가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어디에서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 가격에서 9만 원대가 무너진 가격대예요. 이게서 무너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가 한 80%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무너졌잖아요. 다시 상승세가 나오겠죠. 이거는 기다리면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5,000원이니까 85,000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온다면 모르겠으나 85,000원대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려 보는데 지금 비중도 지금 뭐 20% 정도까지 있으니까 뭐 추가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가지고 85,000원까지 가져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가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또는 분리막이나 또는 전액이나 2차 전지 또는 소재나 뭐 부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최소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반기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분께서 87,000원 20%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시간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8만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8만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하세요.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날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방송하니까요. 그때 8만원 오면 다시 문의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87,000원이 평 단가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만 원에서 85,000원까지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엔캠 잘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8만 원까지 왔을 때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산 전문가님이 항상 진단을 해 주시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진단실 찾아와 주셔서 AS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엔캠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했던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세곰지말님께서 금산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테스를 조금 더 샀더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좋은 기분 좋아지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곰지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금산 전문가님 미니 강의 그리고 진단 통해서도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과 금요일 진단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여기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테스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테스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자들은 반도체가 아니라고 저는 반도체가 하반기에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가장 여러분들 좋지 못할 때 그런 종목을 저점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테스뿐만 아니고요. 유진테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원익 IPS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 KC텍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테크인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요. 이 종목은 거의가 저점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면 테스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뭐 24,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 잡아도요.
20%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를 가지고 계시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뭐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자리가 24,000원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24,000원까지는요. 최악의 상태에서 주가는 싹을 틔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떨어질 구간이 없다는 거죠. 갈 때까지 다 간 종목이잖아요. 겁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주가가 조정받으면 사도 무리가 없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24,000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틈새 시간을 활용을 해서 테스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세곰주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반도체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댓글창에 잠시 동안 화제의 종목이었던 풍력 관련 종목인데요. JSS 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우선은 평단가가 9,6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CS 베어링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0.1% 오르고 있고요. 9,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 9,600원이 평단가다 보니까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앞으로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응 전략 포인트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풍력주들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이제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이 아니고 태양광 관련돼 있는, 그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 빼고 태양광 관련돼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보통 풍력은요,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겠죠. 저쪽으로 북쪽에 북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 CS 베이링이 움직이려면은 먼저 CS 윈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CS 윈드와 CS 베이링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CS 윈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CS 윈드예요. CS 윈드를 조금 보면은 한번 상승세를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상승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CS 베어링도 마찬가지죠. 주가도 지금 거의가 뭐 저점 구간에 와 있죠. 주가가 한 번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한번 강한 한번 상승세가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을 일단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CS 베어링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저점 구간이다 보시도 크게 지금 무리가 없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9,600원에 이제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제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면서 CS 베어링이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올해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냐, 또는 2024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시려면요, 여러분들 이게 HTS를 활용을 잘 하세요. 활용을 잘 하시면 이게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걸 좀 보시고 결정을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구나.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77억 정도 증가하겠구나. 올해는 흑자. 내년에는 177%의 증가가 나오는구나. 영업이익이. 물론 요 컨센서스가 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0%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뭐 50% 정도의 확률은 저는 가지고 있다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CS 베어링은요, 주가는 지금 자리가 좀 저점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가 지금 보시면은 57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렇게 흑자가 나왔다가요. 이거는 제가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거기가 주가가 저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기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이 종목의 사실은 거래량을 보시면요. 전체 거래량을 볼까요? 2,700만 주 중에서 52%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종목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주가의 상승 신호탄 중에서 하나 시그널 하나를 가르치게 되면 첫 번째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가장 주식의 기본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니까 거래량이 자체가 오늘 보니까 그렇게 뭐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 지금 뭐 55%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닌데 적어도 거래량이요. 본격적으로 하면 상승세가 나오려면요. 거래량 진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최소한의 거래가 1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9,6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요. 짧게 제가 보면은요. 1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12,000원.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니 1차적인 매도 목표가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CS 베어링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은 태양광 그리고 유럽이 풍력 에너지를 주력을 한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나중에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 상승권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오후장도 화이팅 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